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이민영 국군 남북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기다렸는데요. 저한테 좀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출장도 좀 있었고 강의도 특강이 좀 있어서 조금 늦은 감은 좀 있네요. 하지만 저로서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남북관계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일단 칠판에다가 핵심적인 건 먼저 써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구궁들을 도표를 그려 놓았는데 일단 칠판 글씨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 강의는 다른 강의하고 다른 역학자들 강의하고 좀 틀려서 다양한 강의를 하죠. 명리학적인 측면만 가지고 뭐 사주 풀이로만 가지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서 역학에서 핵심적인 수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주역의 캐상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구궁도 강의로서 명리학과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서 강의를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역학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강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숫자로는 수리학에 대한 예측이나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년은 이제 2022년이잖아요. 이제 2022년이니까 2라는 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여기서 어떤 운이 결정이 되고 또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숫자로 말하는 것은 이제 수리학이라 그러고요. 수리학은 80일 수리학이 있고 80일 수리학은 성명학에서도 쓰지만 우리가 기륭을 예측하는 그런 예측 학문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22라는 수리는 매우 불길한 대흉수입니다. 왜냐하면 요 2라는 숫자가 요거는 분열의 숫자인데 이별과 분열의 숫자인데 여기 2가 이게 중첩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첩이 됐는데 또 요거 2하고 더하면 4가 나오죠. 4는 또 죽을 사자에도 해당되는 죽음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것도 그 뜻이 그게 담겨 있으니까 좀 매우 불길한 대흉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리학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가? 첫째는 급변 사태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든지 소개령이라든지 소개령은 뭐 하재나 어떤 공습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대피를 시키는 것을 소개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면 탈북을 해서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탈북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내년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대변혁이긴 하지만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변화는 종전선언이 그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그 지도자가 김정은이죠. 김정은의 프로필은 84년 1월 8일로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가짜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생년월일은 보통 정확한 생년월일은 극비라서 공개를 잘 하지 않죠. 다만 여기 1월 8일은 1은 태양이고 8은 달이기 때문에 요것은 1과 8 태양과 달을 지배하는 사람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숫자 바코드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이 생이 84년 1월 8일을 양력으로 하면 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음력으로 하면 갑자생이 되는데 제가 오늘 요걸 갑자생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 남한을 양으로 보고 북한을 음으로 봤을 때 음력 생일로 봤을 때 여기는 갑자생의
김정은이가 해당됩니다. 내년 이제 이민년, 이민년은 호랑이해. 내년 이민년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38인데 내년에는 39이 되죠. 39이 되는데 김정은이가 명리학적으로 보면 39 경호대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호대운으로 들어가서 경호대운은 갑자, 갑자는 먼저 시작하는 연주죠. 연주는 제가 뭐라 그랬죠? 국민이라 그랬죠. 백성이 해당이 된다 그랬죠. 갑자와 경호는 천충지충으로 대용하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리학 22의 숫자는 남북관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라든지, 아니면 정치라든지, 이런 것도 22의 수리가 해당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해당이 됩니다. 22의 수리랑은 중절격입니다. 중절격은, 가다가 중단되고 가다가 중단되고 가다가 중단되고 쭉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중절격에 해당이 되면서도 추풍낙엽지상, 추풍낙엽이라는 것이죠. 그럼 추풍낙엽은 뭔가 하면 어떤 형세나 세력이 좋았다가도 갑자기 그 세력이 뚝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뭐 소멸되거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 우리나라의 정치나 사회나 아니면 경제나 주식이나 부동산도 다 내년에는 대흉수로서 어떤 큰, 뭐, 변화라든지 변혁이라든지 아니면 폭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겪을 수도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어서 경제 상황은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와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늘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육식갑자로 이제 보는 이제 신축년은 신축이 이제 육식갑자로 보는 38번째거든요. 올해가 신축년이죠. 신축년이 38번째니까 38선, 38이라는 38선과 38번째는 같은 숫자잖아요. 숫자는 그 숫자를 만났을 때 어떤 운과 명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이민년은 39번째니까 38번째에서 39번째는 북쪽으로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기운이 북으로 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더 좋아지는 그런 남북관계에 해당이 된다고 보이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이민은 임은 물이고 이는 목인데 수생목하거든요. 수생목함으로써 남쪽 인이 여기에는 남쪽에 해당이 되고 임은 북쪽에 해당이 돼서 수생목하니까 북한이 북쪽이 남쪽 남한에 흡수되는 그런 명리학적 육식갑자의 기운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전선언이 이제, 왜냐하면 올해가 신축년, 38번째 기운이기 때문에, 육식갑자로 38번째 기운이기 때문에, 38선, 뭐, 그거는 이제 38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비무장대제,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종전선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하면, 건강상 관광. 첫 번째로는 관광에 대한 어떤, 개별 관광, 건강상 관광, 단체 관광, 개별 관광이 먼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어서,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남북 경협이 되게 되는 것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비핵화를 이행할 때, 빠른 속도로 남북 경협과 관광 산업이 북한에 빨리 속도가 붙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의 속셈은 미국의 목적은 여기 보면 미국의 목적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북한을 경제 제재를 해서 경제 고립을 시켜서 스스로 붕괴되도록 그런 작전을 그런 것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 붕괴될 때는 어떤 게 일어나나? 급변 사태가 일어나고요.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북한을 만약에 어떤 북한이 무너진다 그러면 중국이 바로 북한을 개입을 해서 북한의 땅덩어리와 북한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겠죠.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바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남한의 특수부대가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두만강 지역이 되겠죠. 그 국경지대에 바로 투입해서 중국의 개입을 막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현재 이렇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19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국경을 바로 폐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19, 20, 21, 20이 지금 3년째 들었는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금 최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소련이라든지 동독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무너졌죠. 전쟁도 안 했는데 그거 뭐 다음쯤 다 왜 무너졌죠? 경제난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북한도 지금 올해 만약에 내년 2022년 이민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수리학적이나 아니면 육식갑자로 이렇게 봐서 명리학적으로 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궁도 도표로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궁도 도표는 두 개를 드러놨는데요. 제 강의 중에 이제 시청자나 구독자님이 가장 재미있는 게 선생님의 구궁도가 가장 재미있습니다. 구궁도는 배우면 배울수록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적중률이 높아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자, 구궁도를 이렇게 보면 2022년 여기 경자는 경자년은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은 2021년 신축 올해죠. 올해는 내려 있고, 자, 내년은 2022년 이민년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 다음에는 여기는 계묘가 되겠고요. 한글로 쓰겠습니다. 계묘. 그 다음에 계묘 다음에는 이렇게 갑진.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갑진. 자, 여기는 을사. 내려왔으면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는 병호. 그 다음에 이렇게 정미. 이렇게 무신. 이렇게 됩니다. 육식갑자를 자꾸 구궁도로 이렇게 돌려보는 그는 공부를 자꾸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는 지금 보면 축은 터죠. 진도 터고 미도 터고. 자, 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땅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죠. 땅은 요 대각선으로는 전부 다 진술축미가 들어가고 진술축미가 들어가고 진술축미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사람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가 해당되는 거는 여기는 좌오 묘유만 들어가고요. 자, 역마 인신 사이는 인신 사이만 들어가고 여기도 묘이죠. 좌오 묘가 들어가고 여기는 인신 사이가 들어가고 좌오 묘가 들어가고 여기는 인신 사이가 들어갑니다. 진술 충미가 이렇게 들어가고 세 개가 들어가고 좌오 묘유가 세 군데에 들어가고 인신 사이 역마가 세 군데에 들어갑니다. 내년은 이렇게 보시면 육식갑자로 보면 이민 인신 사해에 대해서 역마의 기운인데요. 역마는 기운 자체가 나라의 기운 자체가 빠르게 많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뭔가가 내년에는 그 기운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방위학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자, 오, 묘, 유니까 묘에 해당이 되죠. 묘는 자오 묘유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니까 해당이 되니까 내년에 인간관계, 대인관계 아니면 어떤 대중, 많은 사람 요런 데 대한 운이 어떤 식으로 큰 어떤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신축이 이렇게, 여기 신축 38번째, 60갑자로 38번째고요. 자, 38번째는 38선, 우리나라 38선이 있는 거는 유독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38선하고 38은 같은 바코드니까 아직도 종전선언이라는 그런 것을 지금 중국과 미국과 우리나라는 합의가 다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다고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올리는 거에 이제 2021년 12월 31일 안에 이제 올리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 역학적으로 보는 한 해의 운은 사실은 2022년 내년 2월 4일 입춘이 되어야 한 해 운이 바뀝니다. 2월 4일까지 역학적인 운은 실제로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민은 39번째가 되고요. 이민은 38선에서 39이니까 올라갔죠? 네. 우리나라가 내년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기운은 어떤 게 있느냐? 국토를 우리가 더 넓히는, 그건 확장하는 기운도 가지고 있고요. 또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그 땅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기 때문에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뚫힌다. 그런 것이 막혔던 게 해소가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갑자를 그러면 그것도 갑자가 뭔가 맞는 바코드가 있어야만이 그렇게 내년 운을 그렇게 추론하고 예측하고 있을 텐데요. 자, 이민을 보면 내년 2022년 이민, 임원 요거는 북쪽을 뜻하는 거죠. 북쪽을 뜻하는 거고, 인은 요거는 목이라서 동쪽을 이제 뜻하고 우리나라를 뜻하기도 하는데, 수생목 했죠. 수생목 했으면 북한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흡수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김정은이 하고 이게 이민하고 내년 바코드가 맞아서 그런 북한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임은 우리가 60갑자로 보면 임자지 않습니까? 자하고 똑같죠. 이렇게 자하고. 자, 그는 이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이는 천간으로 올라가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면 갑이 되고 갑은 지지로 내려오면 인이 돼서 갑인이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갑자라는 바코드가 60갑자의 바코드가 나오죠. 이민하고 갑자는 똑같은 바코드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갑자생인 김정은이 이민을 만났을 때 이민 내년 2022년 이민을 만났을 때 대흉이 작용하거나 대흉이 본인이 대흉이 작용할 때는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식물인간도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쁜 것이죠. 그리고 아니면 암살을 당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운이라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대흉이 또 대반전이 돼서 대길로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음과 양은 교차하기 때문에 음양이 교차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을 하고 비핵화를 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면 경제 제재를 풀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운은 좋은 쪽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 구궁도를 보면 자, 1감수죠. 감수 이 곤지고요. 여기서 보면 자, 신축년 여기 곤지죠. 지는 뭐죠? 땅이죠. 땅은 부동산이고 자, 올해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진내고요. 진내 다음에는 여기 선풍이고 여기는 중궁이고 중궁은 황제 자리죠. 황제 자리 황제는 좀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자리. 청와대는 백호대살이 작용하고 백호대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좋게 봤을 때는 갑진
갑진년은 이재명 씨 사주가 갑진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 중궁에 황제의 자리, 청와대의 자리에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건천이 되고요. 하늘이란 뜻이죠. 건천. 건천은 술해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12지지를 돌려보면 자, 축, 인묘, 진사, 오, 미신, 자, 축, 인묘, 진사, 오, 미신, 유, 술해. 술해가 천문인데, 천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거기 왜 천문인가 하면, 하늘에 해당이 있다. 하늘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문에 해당이 돼서, 술해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사주에 천문이 있는 사람들, 술과 해가 있는 사람들은, 예지력, 그러니까, 무엇을 예측하거나 추론하거나, 그 다음에 뭐를 깨뚫어 보거나, 이런 것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천 다하면, 택이고요. 연못이고요. 여기는 간산,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간산이죠. 여기는 리화고요. 자, 내년 2022년은 진내에 해당이 되죠. 자, 지금 요 캐가 이제 진내캐죠. 이렇게 보면, 진하련캐입니다. 진하련캐입니다. 밑에는 이어지고, 위에는 다 떨어진 거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우레진, 우레레자라고 했는데, 천둥, 번개가 갑자기 쳤다. 제가 22의 수리가 추풍 낙엽격이고 어떤 형세나 세력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22에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비우자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우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겹쳤을 때, 쌍으로 겹쳤을 때 폭자가 발생합니다.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폭한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에 자연재해에서는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자, 뭐 날씨가 좋다가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쳐면은 먹구름이 몰려와서 막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죠. 아니면 한여름날에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어떤 큰 변화나 변혁, 급변 이런 것이 갑자기 온다는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니면 한밤중에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요거 우리나라 지금 우레진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북쪽을 여기는 이제 포진을 하려면 요거를 갖다가 요 캐를 이렇게 뒤집으면 되거든요. 뒤집으면 되는데, 요 캐가 요렇게 위로 올라오고요. 요렇게, 요렇게 뒤집으니까 요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요건 요렇게 되고, 요건 요렇게 돼서, 자, 그러면 북쪽과 남쪽에, 캐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주역에, 내가 자꾸 뭐 경상도 발음이다 보니까 개를 갖다가 캐라고 자꾸 해서, 자, 요거 하나하나는 효사고요. 자, 요 캐는, 요거는, 요 캐는 이렇게 보면, 요게는, 요 캐가 소나절 캐고요. 요거는 간상령 캐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산이고, 요거는 내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남쪽과 북쪽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면 뚫혔죠. 쭉 올라가죠. 자, 어떻습니까? 남북한이 이렇게 뚝 뚫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내년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내로서 만약에 작용을 하면 요거는
올라가야 되고, 요것도 올라가야 되고, 요것도 이렇게 올라가서 진위의 쾌가, 진위의 쾌가 작용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떻죠? 막히죠. 막혔습니다. 막혀서 안 좋을 수 있죠. 이게 내캐가 우레캐가 이렇게 중첩이 됐죠. 이렇게 중첩이 됐으면 아까 같이 비우자가 두 개가 중첩이 되면 폭자가 일어났다는 뜻이지. 이거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폭동, 민중의 봉기, 난동 이런 것이 북한에서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022년 남북 관계를 보면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종전선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이 되고 김정은이 비핵화를 만약에 이행을 할 때 김정은 이후는 오히려 반전이 돼서 좋은 운으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김정은이가 더 폐쇄적이고 또한 본인만의 어떤 나쁜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핵실험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유엔 제재에 유엔에서 하지 못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국을 향해서 다시 쏟게 된다면 거기에는 나쁜 기운이 작용하여 대흉을 겪을 수도 있는 불운한 운이 작용할 수도 있는 남북관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나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 이 기운이 내년은 사실 매우 안 좋습니다. 좋지 않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정세가 우리에게 남북 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그런 걸 예의주시하시고요. 우리나라의 기운이 그래도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남북 경협밖에는 없습니다. 남북 경협이 돼야만이 우리나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으로 활력을 얻고 그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꼭 되길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기원을 하고 여러분들도 종전선언이 꼭 되어서 남북 간에 좋은 순조로운 통일 기운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